Hiya everyone. 저는 영국에서 온 아이비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완전 난리 났어요. 저의 습식, 북중미 월드컵 때문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본선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한 나라가 또 빠졌어요. 아시아에서 인구 14억이 넘는 나라가 이번에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거든요. 어디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중국 얘기예요. 개막식 현장 영상이 SNS에 엄청나게 퍼졌는데요. 멕시코 현지에서 중국 팬이 오열하는 장면이었어요. 옆에 앉은 멕시코 관중들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진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왜 중국은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국 축구에 너무 익숙하셔서 오히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밖에서 바라보면요. 한국 축구는 진짜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에요. 아시아에서 이 정도로 꾸준히 성과를 내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이 영상이 끝나실 때쯤이면 한국 축구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먼저 중국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중국이 축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세요? 2015년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축구 굴기 프로젝트를 지시했어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그리고 최종적으로 월드컵 우승이에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축구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외국인 감독 영입하고 해외 선수 기화시키고 유소년 아카데미도 전국에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2015년 얘기예요.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났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중국은 타지키스탄, 레바논, 개최국 카타르와 같은 조에 배정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만만한 조였거든요. 대회 전부터 중국 팬들은 16강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1무1패, 무득점으로 조별리그 탈락이었어요. 단 한 골도 못 넣고 탈락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대회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이랑 겹쳤어요. 수많은 중국 팬들이 현지까지 직접 찾아갔는데 돌아온 건 형편없는 경기력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이번 대회는 아시아 배정 티켓이 기존보다 훨씬 늘어난 8.5잔이었어요. 참가국 자체가 48개국으로 늘었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선에서 일본한테 7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한테도 1대0으로 졌어요. 인도네시아 피파 랭킹이 중국보다 한참 아래였는데도요. 결국 이번에도 본선 진출 실패였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14억 인구, 국가 지도자의 직접 지시, 10년간의 투자. 근데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자 중국 관영방송이 월드컵 개막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멕시코 도시를 달리는 경전철이 중국산이라는 거. 공식 공인구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거. 마스코트 굿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 위안을 찾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는 없지만 주변에 중국이 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이 영상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진짜 흥미로웠는데요. 한 네티즌이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밥상엔 못 앉았지만 설거지는 내가 다 한 셈이네. 이 댓글이 엄청나게 공감을 받았어요. 자기 나라 관영방송의 정신승리 콘텐츠를 자국민들 스스로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안타까웠어요. 근데 동시에 한국이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도 한때 아시아 축구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2002년 월드컵 4강을 기점으로 뭔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이후로 한국은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거든요. 인구는 중국의 40분의 1도 안 되는데 성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랑 인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같은 아시아인데 왜 한국은 되는 걸까요? 한국이 중국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투자 규모도 비교가 안 되는데
왜 한국은 월드컵에 꾸준히 나오고 심지어 이기기까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대단한 점이 뭔지 아세요? 영국에서 자란 저한테 축구는 거의 종교 같은 거거든요. 동네마다 클럽이 있고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공부터 발에 차줄 정도로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꽤 진지하게 봐온 편이에요. 근데 한국 축구를 보면 볼수록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첫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에 단순히 기뻐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시스템으로 만들었거든요. 유소년 축구 육성 체계를 정비하고 학교 축구부 운영 방식을 바꾸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유럽 리그로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어요. 지금 유럽 각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 숫자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2000주년 이후 20년 넘게 꾸준히 쌓아온 결과예요. 중국이 2015년부터 돈을 쏟아부은 거랑 출발점부터 다른 거잖아요. 두 번째는 선수들이 실제로 유럽 최고 리그에서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차지했어요. 아시아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건 손흥민 선수가 처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제가 영국에서 자랐으니까 진짜 잘 알거든요.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치열한 리그인지, 거기서 10년 넘게 주전으로 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저는 영국 친구들한테 손흥민 선수 얘기할 때마다 황장스러울 정도로 자랑스러워요. 아니,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뿌듯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번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황인범 선수도요. 황인범 선수는 현재 포르투갈 명문 클럽 벤피카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어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도 꾸준히 출전하는 클럽이거든요. 거기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유럽에서 쌓은 경험을 갖고 대표팀에 합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팀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체코전을 보면서 진짜 놀란 게 따로 있었어요. 저는 한국 친구 집에서 같이 봤거든요. 친구네 가족이랑 다 같이요. 저 포함해서 한 7명이 작은 거실에 모여서 봤는데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았어요. 후반전에 체코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롱스로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어이 1대0으로 앞서 나간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사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은 축구의 진심이라 조용히 욕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영국에서 잉글랜드 경기 볼 때 선제골 먹히면 이미 반은 포기하거든요. 경험상 그게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저는 이미 속으로 오늘은 글렀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후반 17분에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문전 앞에서 체코 수비수들 사이를 뚫고 왼발 슈팅으로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 넣은 거예요. 그 순간 친구네 거실이 완전 퍼졌어요.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같이 지르게 됐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 그 순간에 완전히 한국 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반 37분, 황인범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오영기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어요. 2대2 역전이었어요. 한국이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에서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 보셨어요? 선제골을 허용하고도 역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시스템만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 중에 무너지지 않는 멘탈, 후반에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피지컬 관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이어가는 집중력.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저는 유럽 리그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황인범 선수가 벤피컨스 리그를 뛰면서 쌓은 압박 상황 경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버티면서 만들어온 정신력. 이런 게 대표팀에 그대로 녹아드는 거거든요. 중국이 귀화 선수를 데려오거나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리그들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중국 슈퍼리그가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해외 스타를 데려와도 그 선수들이 중국 대표팀 선수들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중국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쫓아 해외 진출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어요. 한국은 반대로 갔어요. 선수들이 더 좋은 리그로 나가도록 장려하고 그 경험이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 영국 친구들이 손흥민 선수 이야기 꺼낼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선수는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묻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선수를 계속 만들어내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진짜 설명을 길게 해요. 2000진년부터 시작된 이야기, 유소년 시스템, 유럽 진출 루트. 근데 친구들이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한국이 계획을 세우고 20년을 기다린 거네? 예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10년 프로젝트로 안 되면 20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가끔 안타깝거든요. 월드컵 본선 진출이 당연하고, 조별리그 통과가 당연하고, 유럽리그에 한국 선수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는 지금 월드컵 본선에 없는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인구 14억의 중국이 10년간의 국가 프로젝트로도 못 이룬 걸 한국은 2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영상 준비하면서 숫자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한국의 월드컵 본선 연속 진출 횟수가 이번 2026년 대회까지 포함해서 10회 연속이거든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이 기록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일본이 1998년부터 본선에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개막 첫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 팀은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체코전 2대1 역전승이 그냥 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이번 대회 첫 번째 승전보였던 거거든요. 중국이 10년간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목표로 삼은 게 바로 이 자리예요. 월드컵 본선, 그리고 본선에서의 승리. 근데 한국은 그게 이미 일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10회 연속 본선 진출에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표팀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여러분, 다음에 한국 월드컵 경기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986년부터 40년 가까이 쌓아온 본선 경험이 있고 2002년 이후 유럽 진출 루트가 자리를 잡았고 그 경험을 가진 선수들이 대표팀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있어요. 중국이 2015년부터 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구조거든요. 근데 이건 돈보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자라면서 축구가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오래 걸렸거든요. 한국은 그 시간을 이미 다 채운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한국에 살면서 직접 보고 있고요. 솔직히 꽤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 시즌마다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 보는 거 저한테는 진짜 스페셜한 경험이거든요. 물론 제가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건 비밀이에요. 이번 남아공 경기로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그래도 남은 경기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Cheers! See you next time!